오늘 이제 먼저 로컬 모델 어그노스틱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대표적인 로컬 모델 어그노스틱 메서드인 라임이랑 쉐프 밸류 그리고 쉐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로컬 모델 어그노스틱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모델 어그노스틱 어프로치는요, 먼저 이제 모델 어그노스틱 다시 말해서 모델에 크게 관련 없이 모델의 구조나 뭐 특징에는 관련이 없이 어떤 모델에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말하고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이제 인스턴스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모델에 들어가는 학습 데이터 아니면 또는 그냥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이 왜 이런 결론을 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코끼리를 장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지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의 전체를 보지 않고 이제 일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복잡한 펑션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전체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빨간 부분, 특정한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값이 커졌다가 작아진다, 작아졌다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한 부분적으로만 이제 설명을 하는 방법.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라임이라고 보는데요. 라임은 로컬 인터프리터블 모델 어그노스틱 익스플레이션의 약자이고, 그래서 수직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인스턴스 X에 대해서 한 설명을 먼저 주어진 F,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펑션 F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F를 설명하는 모델 G가 있고, 그리고 이 프록시미티는 이제 주어진 X와의 거리관계 또는 이 X랑 얼마나 저희가 원하는 타겟 X랑 얼마나 비슷한지를 측정하는 프록시미티 펑션 파이가 있고, 그리고 이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측정하는 이제 오메가 컴플렉시티 로스 텀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L 첫 번째 이제 L 로스 텀, 그러니까 설명하고자 하는 펑션 F랑 설명 가능한 모델 G가 얼마나 비슷한 값을 내는지 로컬하게 측정하는 이 L과 그 모델 G가 얼마나 컴플렉시티가 낮은지, 얼마나 간단한지를 측정하는 이 오메가 텀으로 나뉘어져서 이 두 텀 모두를 작게 하는 설명 가능한 모델 G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예시를 보기 전에 먼저 이제 저희 라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로컬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인스턴스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하나 선택을 하고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로컬하게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인스턴스와 비슷한 그 주변의 인스턴스들을 생성합니다. 이거를 퍼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퍼터베이션을 해서 이 로컬한 인스턴스 주변에 이제 데이터들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원래 저희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펑션 F에 넣어서 아웃풋들을 이제 획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샘플들을 저희가 설명을 원하는 인스턴스인 X에 얼마나 비슷한지를 웨이트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웨이티드 된 이 펄터 샘플들에 대해서
이제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인터프리터블한 모델 G를 학습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인터프리터블한 모델로 저희는 이제 이 로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간단한 예제인데요. 먼저 이제 저희가 이런 어떤 함수, 어떤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어떤 모델이 있고 넌리니어한 모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노란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 노란 점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노란 점 주변으로 이제 점들을 막 만들어 데이터들을 퍼터베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원래 이 노란 점이랑 얼마나 가깝냐 그걸 따져서 웨이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웨이트를 준 데이터들에 대해서 리니어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 색깔 리니어 모델을 저희가 획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노란 점에 대해서 저희는 전체적인 모델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노란 점, 특정한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얘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음의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봤고요. 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한 예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유튜브 코멘트를 가지고 이게 스팸인지 아니면 그냥 뭐 정상적인 코멘트인지를 판별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코멘트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size of the guy라는 코멘트가 있고 얘는 스팸이 당연히 아니니까 클래스가 0이고 그다음에 for Christmas song visit my channel 하면은 이거는 자기 채널에 대한 홍보니까 스팸으로 이제 분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전 데이터랑은 다르게 이제 뭐 어떻게 퍼터베이션을 만드느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For Christmas Song Visit My 채널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주변 데이터를 만들 것이냐 퍼터베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해. 그러니까 For Christmas Song Visit My 채널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랜덤하게 단어들을 지우는 거예요. 랜덤하게 단어들을 지우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장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은 크리스마스하고 마이하고 채널이 지워지고 for song visit 이모티콘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을 텐데 이렇게 남은 거에 대해서 이제 원래 학습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넣었을 때 이제 학습 프리딕션을 이제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퍼터베이션을 통해서 랜덤하게 지운 문장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모델에서 이렇게 프리딕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이제 가까운 샘플에는 더 큰 웨이트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까운 샘플이라는 건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1에서 지워진 단어의 수를 지워진 단어의 비율을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은 단어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워지지 않은 단어가 많을수록 원래 문장이랑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워진 뭐 단어 수 같은 걸로 이제 프록시미티를 정의를 해서 조금 지워진 게 더 큰 웨이트를 가지고 많이 지워졌을수록 더 작은 웨이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웨이트를 한 다음에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리니어한 모델, 특히 뭐 스파르스 리니어 모델 같은 거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즈라는 단어가 가지는 웨이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is는 있어도 없어도 딱히 스팸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굿도 스팸에는 큰 영향이 없다.
A도 스팸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런데 채널이라는 게 들어가면 스팸에 아주 큰 영향을 갖는다. 포지티브한 영향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임 알고리즘은 여기서는 이제 채널에 되게 큰 스팸 프로바빌리티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또 이미지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랜덤하게 퍼터베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얘를 사실상 픽셀 단위로 퍼터베이션을 주게 되면 크게 이제 뭐 변화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 뭐 변화가 아주 이상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약간 무의미한 이미지로 변형이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먼저 이제 슈퍼픽셀 믹소드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이미지를 조금 로컬하게 먼저 쪼갭니다. 먼저 이제 이미지들을 그런 식으로 부분 좀 덩어리지게, 픽셀이 아니라 조금 더 덩어리지게 먼저 이렇게 쪼개주고 그 다음에 이 쪼개진 덩어리들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쪼개진 덩어리에 대해서 이제 랜덤하게 지워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레이를 넣어서 무효화시키고 이제 아웃풋을 얻었을 때 이 얻어진 아웃풋과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리니어 모델을 학습을 하면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을 하면 이제 이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했을 때 예를 들어 일렉트릭 기타라는 클래스로 분류가 되게 분류가 되도록 하는 부분은 이 이미지에서 이 부분이다. 또는 이 이미지를 어쿠스틱 기타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하는 이미지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다. 때문에 이거를 라브라도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학습하고 나서 이제 뭐 포지티브한 코디션트를 가지는 피처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 모델을 어떤 클래스로 클래시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유용하게 적용을 했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라임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라임은 뭐 당연히 로컬 모델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델 어그노스틱하기 때문에 모델에 관계없이 아웃풋만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모델이라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결과 자체가 리니어 모델, 보통 리니어 모델을 설명하는 모델로 쓰기 때문에 설명 자체도 되게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 태블릿 데이터나 텍스트, 이미지 어떤 도메인이라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라임이 정의되기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델과 설명 가능한 모델이 간의 차이가 적어지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학습된 모델이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믿을 수 있다, 신빙성이 좀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뭐 쉽고요. 또 사용하기가 쉽고 그리고 원래 학습된 모델은 가공된 인풋 데이터, 예를 들어서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보통 모델에 들어갈 때는 단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가공돼서 뭐 새로운 피처로 되어서 들어간다거나 해서 이제 그 인풋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라임 같은 경우에는 단어 그대로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약간 그 설명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아까 이제 샘플이 있고 퍼터레이션을 해서 이제 만들 텐데 그 퍼터레이션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아주 최적화된 퍼터베이션 방법이 찾기가 힘들다. 그런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퍼터베이션을 할 때 가우시안으로 퍼터베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모델에서 가정하는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우시안으로 퍼터베이션을 하기 때문에 언리얼리스틱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로컬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퍼터베이션을 했는데 이 퍼터베이션을 한 거랑 원래 학습 데이터, 원래 타겟 데이터랑 이제 그 거리를 측정하는 프록시미티 펑션이 있는데 그 프록시미티 펑션도 그 펑션이 이제 뭐 부정확하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오는 또 에러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런 이제 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 컴플렉시티도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이제 모델 컴플렉시티 예를 들어서 G를 라쏘라고 하면은 쉽죠. 그러니까 명이 아닌 피처의 개수라든지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뎁스라든지 이렇게 정의하기 쉬운 경우도 있는데 엑스플레이너블 모델이 조금 더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모델 컴플렉시티가 정의하기가 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러면 또 약간 좀 컴플렉시티를 정의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라임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다음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시플리 밸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플리 밸류는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하자면 이런데요. 그러니까 average marginal contribution of value across all possible correlation. 그래서 이 어떤 피처의 평균 마지널 컨트리뷰션인데 뭐에 대한 평균이냐면 모든 가능한 조합. 그러니까 이 피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한 평균 마지널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집값 예측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값을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피처로 들어가는 게 공원이 근처에 있느냐 그리고 50제곱미터이고 첫 번째 층이냐 그리고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느냐 이런 세 가지 피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피처가 있고 이 세 가지 피처를 가지고 집값을 이제 프리딕션 한다고 했을 때 공원이 근처에 있고 그리고 50제곱미터 첫 번째 층인데 고양이를 못 키우는 경우는 331만 유로 31만 유로예요. 근데 같이 이제 공원이 근처에 있고 50제곱미터이고 첫 번째 층인데 고양이를 키울 수 있다면 32만 유로로 이제 프릭션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고양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10,000유로만큼의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고양이의 유무가 이 고양이 피처의 유무가 10,000유로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있고 없는 그런 경우의 수는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여기는 또 다른 예제로는 50제곱미터 1층이 아니다. 여기가 X다, 여기도 X다. 그랬을 때는 또 다른 값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때도 이제 그 차이는 또 10,000유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에서 고양이가 있고 없고를 다 고려를 했을 때 그 평균 고양이가 있을 때 없을 때의 평균 차이 그거를 가지고 저희는 이 고양이의 컨트리뷰션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알리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조합을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세 가지 피처에 대한 모든 조합은 이제 뭐 다 안 되는 경우, 뭐 나무가 하나 근처에 있는 경우, 나무만 근처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공원만 근처에 있는 경우, 50제곱미터만 맞는 경우, 두 번째 피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2의 선승만큼의 조합이 나올 수가 있겠죠. 2의 피처 수만큼의 피처 수 제곱만큼의. 그래서 이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제 어떤 피처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예제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 바이크 렌탈 예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날짜에 어떤 조건이었을 때 자전거가 가장 많이 렌탈이 되느냐, 자전거가 얼마만큼 렌탈이 되느냐 하는 예제이고,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해서 예측한 값은 2409, 그리고 모든 날에 대해서 평균한 프레딕션이라고 하면 4518인데, 그러면 이 특정 날에 대해서는 평균 프레딕션보다 2108이 적죠. 그러니까 평일보다, 그러니까 다른 날들보다 2108대가 적게 렌트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 2108의 요인들이 무엇이냐? 이거를 나눠 쪼갠다. 이거를 쪼개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제 셰플리 밸류를 계산한 결과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템퍼레이처는 큰 게 이제 얘는 포지티브한 영향력이 있었던 거고, 근데 요 날의 휴미디티 때문에 이 프리딕션이 마이너스 1000만큼이 깎였어요. 그 말은 요 휴미디티가 요 마이너스 2108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뭐 이런 습도에서는 이제 자전거가 많이 안 렌트가 되는 이유가 뭐 휴미디티다, 아니면은 웨더, 레인, 스노우, 스톰의 같은 이런 웨더 때문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플리 밸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셰플리 밸류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지널 컨트리뷰션의 평균인데, 마지널 컨트리뷰션이라는 게 뭐냐? 마지널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피처가 있고 없고, 있을 때 없을 때 컨트리뷰션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트리뷰션은 또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컨트리뷰션은 어떤 저희가 원하는 타겟 피처셋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그 피처들에 대해서 평균한 값 빼기 전체 평균, 이거를 어떤 피처셋 S에 대한 컨트리뷰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여기서는 밸류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 네, 밸류 펑션이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셋 S,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X1부터 X4까지 피처들이 있을 때, 저희가 X1이랑 X3이 가지는 컨트리뷰션을 알고 싶다면 X3이랑 X3은 그대로 두고 X2랑 X4에 대해서 이제 마지널 평균값을 구해서 평균값에서 전체 X1, X2, X3, X4에 대한 평균값을 빼주면 이 특정 피처값 X1, X3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셋에 대한 컨트리뷰션 이렇게 정의가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마지널 컨트리뷰션은 어떤 특정한 어떤 셋에 대한 어떤 셋 S에 대해서 어떤 셋 S가 있을 때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타겟 XJ, 타겟 피처 XJ가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의 이 컨트리뷰션의 차이, 이거를 이제 마지널 컨트리뷰션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뭐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평균을 내면 그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 J의 셰플리 밸류가 됩니다. 이 웨이트는 어디서 왔을까요? 웨이트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 웨이트는 그러니까 이 셰플리 밸류를 다시 생각해 보면 다시 정의부터 다시 살펴보면 셰플리 밸류는 그 마지널 컨트리뷰션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이 평균을 내는 거를 피처들의 모든 텐션에 대해서 평균을 낸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모든 경우에 적용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퍼뮤테이션 시그마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퍼뮤테이션 시그마가 있다고 할 때 PJ를 그 저희가 원하는 특정 피처 J의 앞에 있는 피처들의 셋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퍼뮤테이션이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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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6, X7, X3, X1, X4, X5 순으로 퍼뮤테이션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타겟 피처가 X3이라고 했을 때 PJ를 X2, X6, X7의 셋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요거는 네. 그래서 네. 이상한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가 좀 이상하다. 아무튼 그랬을 때 이 셋에서 여기 지금 괄호가 잘못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PJ 시그마 하고 괄호를 닫아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괄호를 닫아준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x2에서 x3까지의 밸류 빼기 x2에서 x7까지의 밸류 이게 이제 마지막 컨트리뷰션이 될 거고 이것들을 모든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평균을 하면은 이게 이제 셰플리 밸류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평균을 다시 쓰면은 전체 n 팩토리얼 전체 퍼뮤테이션 n 팩토리얼 분의 요 밸류가 될 것이고 이 마지막 컨트리뷰션이 될 것이고 근데 이 특정한 마지막 컨트리뷰션에 똑같은 값을 가지는 경우의 수는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퍼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이거를 셋으로 생각을 하시면 요 3팩토리얼을 곱하는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x3 타겟 피처 앞에 있는 것의 개수의 팩토리얼이고 이거는 전체 피처에서 타겟 피처까지를 뺀 나머지의 퍼뮤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n이고 여기는 p인데 죄송해요. 여기가 원래 n이 아니라 p여야 돼요. 그래서 네, 웨이트가 그렇게 정의가 된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앞에 보시면은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셰플리 밸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셰플리 밸류는 네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이피션시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아까 여기서 이제 보여드렸던 이 디퍼런스 요 컨트리뷰션 요 디퍼런스를 셰플리 밸류가 다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요 프리딕션 값 빼기 전체 평균 값이 모든 셰플리 밸류의 합이라고 합이 된다. 그게 이피션시라는 프로퍼티고 그리고 임의의 셋 S에 대해서 XJ가 추가되었을 때 또는 XK가 추가되었을 때 그 컨트리뷰션의 값이 같다면 XJ와 XK의 컨트리뷰션이 같다. 이게 이제 시메트리라는 프로퍼티. 그리고
어떤 피처 J의 셰플 밸류가 0이라면 0이 되는 경우는 이미 어떠한 셋 S에 대해서도 피처 XJ가 추가됐을 때 그 컨트리뷰션이 변함이 없다면 그 피처의 셰플 밸류는 0이다. 이거를 더미 프로퍼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게임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밸류 펑션이 그 두 가지의 밸류 펑션이 있다면, 예를 들어 두 가지의 펑션 두 개가 있다면 그 펑션 두 개의 펑션 두 개에 대한 밸류 펑션으로 더해진다면 이제 셰플리 밸류도 더해질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 각각의 트리에 대해서 밸류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 랜덤 포레스트에 대한 셰플리 밸류는 각각 트리에서 셰플리 밸류를 뽑아서 더한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에디티비티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셰플리 밸류는 네 가지 프로퍼티 모두 만족하는 유일한 애트리뷰션 메소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셰플리 밸류를 계산하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이 피처의 모든 퍼뮤테이션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이거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많이 사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제 두 번째 정의를 들고 왔는데요. 이거를 참고를 하면은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n번만 고려를 할 거예요. n번만 고려를 할 거고, 그 n번 어떻게 하느냐? 어떤 특정한 타겟 X가 있고 이 타겟 피처 J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여기에서 랜덤한 피처들을 X 두 가지가 있는데 X 플러스 J라고 하면은 J는 놔두고 나머지에서 랜덤하게 이제 다른 의미의 포인트 Z에서 이제 값을 가져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X-J라고 하면은 J를 포함해서 그 랜덤한 Z에서 이제 값을 랜덤하게 이제 바꿔 끼우는 거. 그렇게 n번을 해서 그 값의 차이를 평균을 한 거를 이제 셰플리 밸류라고 사용을 하는데, 인투이션은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데 얘는 J를 포함하는 얘는 그 피처 J 원래 거에서 피처 J가 있는 애, 얘는 피처 J가 없는 애. 그래서 아주 많은 상황에 대해서 고려하고 싶지만 모든 상황은 아니지만 n번 정도를 이제 랜덤하게 J가 있는 거 없는 걸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는 요 분포를 분포를 따르게 돼서 그래서 셰플리 밸류를 근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소독 코드이고 넘기도록 하죠. 그래서 셰플 밸류도 마찬가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라이브에서는 못했던 건데 이제 요 컨트리뷰션, 요 디퍼런스, 프레딕션과 에버리지의 디퍼런스 차이에 대해서 이거를 모두 공정하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셰필 밸류는 베이스가 어떤 피처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기 때문에 컨트라스티브 익스플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셰필 밸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네 가지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유일한 애트리뷰션 메서드이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게임 이론의 그런 탄탄한 수학적인 배경이 있다는 점. 단점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우의 수를 많이 고려해야 되다보니까 컴퓨테이션 타임이 좀 크다.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크다. 그리고 설명이 이거는 사실 뭐 열심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설명이 조금 복잡하다. 설명이 좀 까다롭다.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설명이 조금 까다롭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셰필 밸류라는 게 어떤 피처가 있을 때 없을 때 프레딕션의 차이가 아니라 그 프레딕션이 에버리지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프레딕션의 특징, 그러니까 이 디퍼런스에 대해서 그 피처가 얼마나 평균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이기 때문에 약간 미스리딩 할 수도 있다는 점. 미스리딩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셰필 밸류는 뒤에서 설명할 셰이랑은 다르게 모든 피처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특정 피처들만 고려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그게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이건 네, 데이터 필요하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라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데이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쉐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미지가 있으면은 얘가 뺄 어떤 특정한 피처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픽셀을 제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피처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어떤 피처를 넣고 뺨에 있어서 언리얼리스틱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가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쉐브로 넘어가게 되면 쉐브는 이제 셰플리 밸류는 모든 피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제 쉐 같은 경우에는 피처를 조금 덜 특정한 피처 셋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 강아지 그림을 클래시피케이션 함에 있어서 배경보다는 강아지 부분이 더 기여를 많이 하겠죠, 프레딕션에. 그럼 사실은 이 배경들은 컨트리뷰션이 거의 없다고 가질 텐데 셰플리 밸류 같은 경우에는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쉽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아지 부분에서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인지 뭐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좀 컨트리뷰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쉐의 모델 구조는 이렇게 생겼네요. 리니어한 모델이고 요 PJ 같은 경우가 이제 선택적인 그런 피처들이 될 것이고 그 Z 같은 경우에는 코얼리션 벡터라고 해가지고 그 피처들이 있고 없고를 정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있고 없고 그 피처가 이 설명 모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그런 벡터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M은 맥시멈 코얼리션 사이즈, 맥시멈 하게 들어가는 피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거고 PJ가 이제 저희가 설명하고자 하는 컨트리뷰션 값을 얻고자 하는 그 타겟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앞서 설명드린 셰플리 밸류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셰프는 이제 셰플리 밸류랑은 다르게 이제 세 가지 프로퍼티를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로컬 애큐러시라고 해서 이 셰프 모델이 설명하는 이 전체 값은 원래
원래 펑션 값이랑 같아야 된다. 이거를 만족해야 이제 저희가 그 컨트리뷰션을 나눠 갖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미싱리스라고 해서 저희가 고려하지 않는 피처에 대한 셰플리 값은 0이다. 이것을 이제 이런 프로퍼티가 있고, 그리고 컨시스턴시는 이제 예를 들어 두 가지 펑션 F'과 F가 있을 때 F'에서의 컨트리뷰션이 항상 크다면 그러면은 그 J의 셰플리 밸류도 F'에서 더 크다. 이런 컨시스턴시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제 예제를 들어보자면 아까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X하고 Z 프라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Z는 코얼리션 1, 0, 0, 1 뭐 이런 건데 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얘를 어떻게 원래 데이터 스페이스로 치환을 하느냐. 그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코얼리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설명 원하는 인스턴스 X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코얼리션이 111이라고 하면은 이 모든 피처를 다 쓴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원래 피처 0.5, 20 블루를 다 쓴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 코얼리션이 100이라고 하면은 에이지만 쓰고 웨이시랑 컬러는 버리겠다. 근데 사실 버릴 때도 얘가 이 웨이트랑 컬러가 사실 컬러 자체는 0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보통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아니면은 사실 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도 많이 쓰고, 네, 여기서는 핑크라고 봅니다. 그래서 0일 때의 값을 정의를 따로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0일 때 값으로 넣어주고, 얘도 웨이트도 0일 때는 뭐 평균 값을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값을 넣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코얼리션에 대해서 원래 그 X로 이제 치환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슈퍼픽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세 가지 세그멘트로 나눴다고 했을 때 여기를 이제 코얼리션을 할 텐데 코얼리션을 넣어주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10이라고 하면 이제 SP3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을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제 이 얼굴에 해당하는 부분을 날리고 그레이로 대체를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코얼리션에 대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널 쉐입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커널 쉐입인데 커널 쉐입에서는 쉐입 커널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요 이 G를 학습할 때 이 G를 요 PJ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프록시미티 또는 웨이트를 넣어주는데 이 어떤 특정한 코얼리션에 대해서 이 코얼리션이 엔트로피가 작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코얼리션이 1이 많다거나 0이 많을 때 웨이트가 커지고 1이랑 0이 골고루 섞여 있을 때는 웨이트가 작아지고 이렇게 프록시미티를 정의를 해서 이 웨이트를 곱해 주어서 이 Z 프라임에 대해서 Z 프라임이 원래 펑션하고 차이가 적어지도록 몫을 정의를 해서 이 P, J, 이 셰플리 밸류 부분을 학습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원래 학습하고자 하는 네, 이 PJ 학습되고 난 이 PJ들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셰플리 밸류가 되는 거죠. 요거는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수도 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쉐입 밸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쉐입 리절트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예시인데요.
그래서 이 쉐 피처 임포턴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예를 들어서 한 특정한 인스턴스가 아니라 되게 많은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 쉐 밸류의 평균값을 절대값을 한 거에 평균값을 쓰면은 이 피처가 어떤 분류 문제에서 얼마나 큰 작용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한 인스턴스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호르모널 컨트라셉티브 이어가 어떤 암 분류하는 암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예시 평균값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사용 예제로는 이제 쉐 서머리 플러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쉐 밸류하고 피처 밸류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호르모널 컨트라셉티브 이어 피처에 대한 쉐 밸류와 피처 밸류를 살펴보면은 이 경우에는 피처 밸류가 큰 것들이 쉐 밸류가 크고 피처 밸류가 아주 작은 것들이 쉐 밸류가 작은데 그러니까 피처 밸류가 클 때 뭐 되게 포지티브한 영향을 주었다. 분류에 포지티브한 영향을 크게 주었다라고 알 수가 있고 네. 이 플롯을 또 이제 쉐 디펜던스 플롯이라고 해가지고 이 피처 하나에 대해서 쉐 밸류랑 피처 밸류 이렇게 2차원으로 또 보여주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 색깔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각적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터랙션 밸류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피처가 있을 때 이 두 가지 피처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계산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슈플리 밸류 계산할 때 웨이트 계산하는 방식이랑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어떤 피처 궁금한 이제 인터랙션이 궁금한 두 개 피처에서 이제 각각의 피처를 빼고 이제 원래 그 밸류를 더해서 이제 코어하게 두 개의 인터랙션 밸류만 딱 뽑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 호르모널 컨트라셉티브 이어가고 STD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을 때 호르모널 컨트라셉티브 이어가 작을 때는 0에 가까울 때는 이 STD라는 피처가 큰 값을 가질 때 뭔가 쉐 밸류가 커지는데 또 반대로 0에서 멀어졌을 때는 이 STD 밸류가 클 때 네거티브한 관계를 가는 네거티브한 쉐 밸류를 가는 이런 분석에 있어서 이제 셰필 인터랙션 인덱스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셰도 똑같이 이제 장단점이 있을 텐데 셰플리 밸류랑 마찬가지로 얘도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 컨트리뷰션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컨트라스티브한 익스플레이션이 가능하다. 어떤 피처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한 익스플레이션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 안 드렸는데 이제 킬셋 같은 경우도 있는데 트리베이스 모델에서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글로벌 모델 인터프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셰플리 밸류가 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델에 피팅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모델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성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커널 쉐 같은 경우에는 매우 느리고 또 커널 쉐 같은 경우에는 또 피처 간에 인디펜던스를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상관관계를 좀 고려를 잘 못한다. 이 단점이 되겠고 그리고 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되도록 좀 그렇게 네, 칼큘레이션 같은 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펄 모델 원학스 에피소드에 대한 소개였고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